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에서 학부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Research on Metal Fatigue During Long-Term Motor Imagery입니다. 이 논문은 2024년 8월 사이언티픽 레포트에 기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은 저널 임팩트 팩터 3.8로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은 장기간 모터 이미저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정신적 피로가 MI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적 피로의 바이오마커를 탐색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이 논문은 제한된 표본을 기반으로 진행된 파일럿 연구지만 제가 진행 중인 연구 주제가 동일하며 연구 설계 및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되어 저널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인트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모터 이미저리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MI는 신체 움직임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신경계 질환과 운동장애의 재활에 사용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I는 인지활동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졸음, 무기력 등의 정신적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 정신피로가 MI 연구에서 점차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피로를 평가하는 방법들과 이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나사 TLX가 BFI와 같은 설문지는 주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NBAC 테스트와 같은 표준 테스트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여 정신적 피로의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펙트럼 뇌파를 잠재적 바이오마커로 활용하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21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메타 분석을 수행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 중앙엽, 그리고 후두엽에서 관찰되는 세타밴드의 활동이 정신적 피로에 강한 바이오마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알파 대역 변화는 개인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MI 수행 중 정신적 피로 변화를 확인하거나 정신적 피로를 상쇄하고 MI 인식률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들은 언급하고 있지만 MI 수행 중 정신적 피로의 바이오마커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며 기존 연구들은 정신적 피로가 MI 수행에 미치는 영향만 제시하여 개인별 피로 유발 시점의 차이를 고려한 보편적인 MI 훈련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는 장기 MI 수행 중 정신적 피로가 MI 성능을 손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미래의 정신적 피로 조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입니다. 먼저 이번 연구는 20대 초반의 건강한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녀비는 6대 4였고 평균 연령은 22.8세였습니다. 실험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프리테스트, MI 트레이닝, 그리고 포스테스트입니다. 프리테스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5분간 휴식 상태에서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며 BFI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설문은 11점 척도를 사용해 참가자의 피로도를 측정했으며 24시간 내 피로도를 묻는 문항 프리테스트에만 진행되었습니다. MI 트레이닝은 총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됐으며 각 블록마다 50회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트라이얼에는 컴퓨터 화면에 좌우선 그림이 무작위로 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이를 보고 4초 동안 해당 선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이후 4초 동안 화면에 고정된 십자 표시를 응시하며 상상을 멈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블록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은 BFI 설문을 진행 후 3분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뇌파 데이터는 실험 전 과정에서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 32채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레퍼런스 채널은 FCZ, 그라운드 채널은 AFZ에 위치했으며 전극 임피던스는 50kΩ 미만으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전체 실험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으며 뇌파 데이터는 2000Hz의 샘플링 속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수집된 뇌파 데이터 중 레퍼런스 채널을 제외한 31채널에서 얻은 신호는 1에서 80Hz 밴드 패스 필터링과 50Hz 노치 필터링을 통해 1차적으로 노이즈를 제거된 뒤 RCA를 통해 아티팩트가 제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는 500Hz로 다운샘플링 되었습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뇌파 데이터는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모터 이미저리 훈련 중 피로도가 MI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MI 분류 정확도를 계산했으며 본 논문에서는 해당 결과를 각 피험자의 MI 인식률로 평가했습니다. 분석 과정은 CSP 기법을 사용해 MI에 특화된 뇌파 특징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특징을 기반으로 SVM 모델을 활용하여 좌우손 움직임 상상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CSP 기법을 선택한 이유로 뇌파 데이터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 차원 축소 및 계산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텐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분석은 PSD 분석입니다. 본 논문은 전신 피로에 관련해 메타 분석을 진행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측 그림과 같이 프론털, 센트럴, 그리고 퍼리에토 오시피탈 영역으로 나눈 후 각 영역에 대한 세타 및 알파 대역의 프리와 포스트 테스트의 전력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신경활동이 변화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주요 MI 주파수인 알파 대역에 대한 PLB를 활용하여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PLB는 두 채널 간 위상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일정한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기능적 연결성의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MI 중 피로도가 축적됨에 따라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각 블록 이후 피험자의 BFI 점수의 변화와 평균의 추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각 피험자의 BFI 점수는 각 블록이 끝난 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MI 과제를 지속할수록 피로도가 누적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 3 이후부터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마지막 블록 4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각 블록에서 MI 인식률을 나타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결과는 MI 분류 정확도를 기반으로 도출되었습니다. A 그래프는 MI 동안 각 피험자의 인식률을 개별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B 그래프는 피험자들의 평균을 통해 MI 인식률의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피험자별로 인식률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참가자는 블록 2 또는 3에서 최대의 MI 인식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B 그래프를 통해 블록 1에서 3까지는 MI 수행 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지만 블록 4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앞선 BFI 결과와 본 결과를 종합하여 초반에는 학습 효과로 인해 MI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블록 4에서는 피로 누적이 진행되면서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PSD 변화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프리와 포스트 테스트에서의 PSD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세타 파워는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알파 파워의 변화는 일관되지 않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는 프론털, 센터럴, 그리고 퍼리에털 오시피털 부위에서 세타 밴드의 변화가 정신적 피로의 바이오마커로 저적절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로가 주로 프론털, 센터럴, 그리고 퍼리에털 영역의 신경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신적 피로의 조절 및 평가를 위한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알파 대역에서의 PLB를 활용한 뇌의 기능적 연결성 분석 결과입니다. A와 D는 각각 첫 번째와 네 번째 블럭에서 측정된 뇌 전체 기능적 연결성 행렬을 나타냅니다. C는 첫 번째와 네 번째 블럭 간 기능적 연결성 변화 행렬이며 D는 센트럴 클러스터와 프론털 오시피털 간의 위상 동기화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영역을 보여줍니다. D 그래프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는 영역은 백색이 아닌 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MI 수행 중 피로가 누적될수록 PLB 값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센트럴 클러스터와 프론털 오시피털 간의 연결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MI 수행 시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특히 센트럴 프론털 오시피털 영역 간의 연결성이 약화되면서 MI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장기간 MI 훈련 시 피로도가 점진적으로 축적되며 이는 MI 수행 능력 및 뇌의 기능적 연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BFI 점수와 MI 인식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블록 2 혹은 3까지 MI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으나 블록 4에서는 피로 누적으로 인해 수행 능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초반 100 트라이얼까지는 수행 능력이 유지되었지만 이후 피로 누적으로 인해 저하되는 패턴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기에 본 논문에는 효율적인 MI 훈련을 위해 100에서 150 트라이얼스가 최적이며 훈련 기간은 30분 이내가 적절하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PST 결과를 통해 휴식 상태 뇌파 신호의 프론털, 센트럴, 그리고 파라이어토 오시피털 부위의 세타 활동 변화가 정신적 피로의 강력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통해 정신적 피로가 MI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뇌 영역 간 위상 동기와 또한 변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MI 훈련 동안 정신적 피로의 패턴을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제공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첫째, 본 연구는 1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의 일관성이 확인됐지만 소규모 샘플 크기가 연구 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둘째, 피로 측정 방법으로 BFI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참가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인 생리적 지표와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뇌파 실험 환경에서 참가자들이 오랜 시간 착석한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장시간 착석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I와 전시적 피로의 연관성은 기존 연구에서 다뤄진 바 있으며 본 연구의 반복론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은 아니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를 최적화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후의 뇌파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로도를 디코딩할 수 있는 지표를 평가하였으나 이는 MI 과제 중 실시간 피로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한 한계점과 같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시간 피로도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고려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